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신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주제는 전이성 유방암 면역치료의 최신 지견입니다. 면역치료가 전이성 유방암,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최신 근거와 임상 적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삼중음성 유방암과 면역체계의 기초를 다루는 서론입니다. 둘째, PDL1 검사와 환자 선정, 그리고 키노트 355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현재 면역 치료의 현황입니다. 셋째, 최근 발표된 아센트 공사 키노트 D19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곧 도입이 예상되는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핵심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삼중음성 유방암과 면역체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 즉 TNBC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헐2 이 세 가지 유방암의 핵심 표지자가 모두 발현되지 않는 유방암 A형을 의미합니다. 전체 유방암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지만 호르몬 치료나 헐투 표적 치료가 불가능하여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TNBC는 다른 A형에 비해 종양 돌연변이 수가 많고 면역세포 침윤이 많아서 면역치료에 적합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체계는 원래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세포는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세포로 비정상 세포를 탐지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면역 관문이라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악용하여 면역 반응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면역 관문으로 PDL1, PD1 축이 있습니다. PD1과 PDL1 면역 관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D1은 T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이고 PDL1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 발현될 수 있는 리간드입니다. 암세포가 PDL1을 과발현하면 T세포의 PD1과 결합하여 면역 반응에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면역관문 억제제로 펜브롤리즈맙이 있는데 이 약물은 T세포 표면의 PD1에 결합하여 PD1과 PDL1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펜브롤리즈맙의 작용 기전을 4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세포가 PDL1을 발현하여 T세포 표면의 PD1에 결합함으로써 T세포를 비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면역 반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둘째, 항 PD1 항체, 즉 펜브롤리주맙이 T세포의 PD1 수용체에 결합하여 PDL1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합니다. 셋째, 이 브레이크가 해제되면 T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면역 반응이 유지되어 장기적인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면역 치료의 대상과 핵심 임상시험인 키노트 355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면역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전이성 유방암 면역 치료의 적응증은 삼중음성 유방암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삼중음성 유방암이 면역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면역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종양 조직 검사를 통해 PDL1 발현을 검사해야 합니다. 결과는 CPS, 즉 복합 양성 점수라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CPS 1점 미만은 PDL1 미발현으로 면역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CPS 1에서 9점 사이는 저발현으로 역시 현재 기준으로는 면역치료의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CPS 10점 이상일 때 PDL1 양성으로 판정되어 펜브롤리즈맙과 화학요법의 병합치료가 권장됩니다. 이런 치료 지침은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 진료 지침 중 하나인 에스모 가이드라인에도 그대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받고 1차 치료를 시작하기 전 종양 PDL1 발현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DL1 양성인 경우에 한해 펜브롤리주맙과 세포독성 항암요법의 병합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키노트 355는 전이성 3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무작위 배정 2중 맹검 임상시험입니다. 환자들은 템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합군 또는 위약과 화학요법의 병합군에 2대1 비율로 배정되었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PDL1 양성 환자에서의 무진행 생존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1차 평가 변수인 무진행 생존 기간을 살펴보면 PDL1 양성군, 즉 CPS 10점 이상인 환자군에서 펜브롤리주맙 병합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9.7개월로 보고되었고, 위약 병합군에서는 5.6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펜브롤리주맙 병합 시 유방암 진행 또는 사망의 위험을 약 34% 낮출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PDL1 CPS 기준을 1점으로 낮췄을 때와 전체 환자군, 즉 ITT 파퓰레이션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확인되었지만, 연구에서 설계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 두 분석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은 CPS 10점 이상인 그룹에서 펜브롤리주맙 병합군에서 중간 전체 생존 기간이 23개월, 그리고 대조군에서 16.1개월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PDL1 CPS 10점 이상인 전이성 3중음성 유방암 환자군에서 펜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합요법이 표준 1차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반응률을 살펴보면 CPS 10 이상 환자에서 펜브롤리주맙 병합군은 위약군 대비 더 높은 반응률을 보였는데, 펜브롤리주맙 병합군에서 52.7%, 위약군에서 40.8%로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즉, 종양 크기 감소를 경험한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면역 치료의 직접적인 항종양 효과를 반영합니다. 현재 전이성 3중음성 유방암의 치료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노트 355 결과를 바탕으로 PDL1 양성, CPS 10점 이상인 환자에서 펜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합이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PDL1 검사는 치료 결정의 필수적인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PDL1 양성 환자가 면역 치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CPS 10 미만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역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의 관리와 최적의 병합 파트너 선택도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차 치료 이후에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2차 치료를 결국 받지 못하고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2차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는 보다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1차 치료의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항체 약물 접합체와 면역관문 억제제의 병합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센트 공사 또는 키노트 D19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시트주맙 보비테칸이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와 펜브롤리주맙, 즉 면역 치료의 병합요법을 평가했습니다. 대조군은 기존의 표준 치료인 펜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합군이었고, 이 두 군 간의 차이를 1차 평가 변수인 무진행 생존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 11.2개월, 반응 지속 기간 16.5개월, 전체 반응률 60%를 달성하여 기존 표준 치료인 펜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합요법을 크게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와 면역관문 억제제의 병합이 전이성 3중음성 유방암의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시트주맙 고비테칸과 펜브롤리주맙의 병합요법은 현재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섹션입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PDL1 검사는 최적의 1차 치료법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CPS 10 이상인 PDL1 양성 환자에서 펜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합이 현재 입증된 표준 치료입니다. 셋째, 사시트주맙 고비테칸과 펜브롤리주맙의 병합요법이 어센트 공사 연구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임상시험은 내일의 치료법을 오늘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